이번에는 이제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단항연산자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단항연산자가 모든 사칙연산에 대해서 허용이 됐다면, 증감연산자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연산에 사용되는 값이 1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let x가 5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증감연산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x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x. 스스로 1 증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도요. 빼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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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증감연산자가 이렇게 자기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건 아무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증감연산자가 다른 수식에 포함되는 상태로 쓰이면은 달라요, 해석이. 자, x가 5인데요. let y는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일 때랑 let z는 100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요거랑 요거 둘 다 5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x하고 y의 값을 각각 확인해 보면은 일단 x는 1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실행되건 여기가 실행되건 x가 6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도 x가 6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y랑 z 값이 각각 달라요. 연산 시점의 문제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은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x가 6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체를 계산해요.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어요? 106이 되죠. 뒤에 있으면요. 이걸 먼저 계산해요. 100 더하기 5를 먼저 해서 z에다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해요. 그래서 전공서적을 보면은 앞에 붙은 경우는 전위 증감연산자라고 하고요. 뒤에 붙은 경우는 후위 증감연산자라고 해요. 말 되게 어렵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앞북이라고 읽으시고요. 뒤에 이건 뒷북이라고 읽으세요. 그냥 계산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뒷북 치는 거예요. 암만 연구를 해도 이거보다 쉽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위에 y는요. 이렇게 풀이하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et x는 5였어요. x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let y는 100 더하기 x. 결과적으로 다른가요? 똑같죠? 자, 그 다음 밑에 건요. let x는 똑같이 5예요. let z는 100 더하기 x 한 다음에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면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코드 한 줄 더 쓴다 그래서 컴퓨터 힘들지 않거든요. 위의 방법을 쓰시건 아래 방법을 쓰시건 그냥 내가 알아보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나중에 연차가 좀 쌓이면 이제 세 줄 쓰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코딩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죽어라 이거 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 겁먹은 거예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굳이 위에 거 막 이해하려고 막 그 구사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해석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다른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학습에 활용하시기도 하겠죠. 그때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코드를 해석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랑 조금 다르게 이제 자바라고 하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 되게 싫어해요. 책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책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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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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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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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이게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결과가 얼마냐요? 이 저자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도 이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냐고. 이거 골탕 먹이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일 1도 없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앞북이냐 뒷북이냐 그 케이스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복잡해지면 그냥 차라리 연산식을 쪼개세요. 알아보기 편하게. 그래서 전위 증감 연산자 앞북, 후위 증감 연산자 뒷북. 전위 증감은 변수 스스로의 값의 증가, 감소를 먼저 수행한 후 전체 수식을 연산한다. 후위 증감은 증감 연산자가 작용하기 전에 전체 수식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서야 증감 연산자가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부등식이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A는 5고 B는 10이면 A가 B보다 작다. 혹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근데 키보드로는 요거 표현이 안 되죠. 물론 특수문자까지 건드리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버튼 2개 연달아서 씁니다. 작거나 같다. 반대, 크거나 같다.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이죠.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A는 5고요. B는 10이다. A가 5보다 작다. 아이고, 잘못 적었어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자, 1번.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2번은요? 말 안 되죠? 자, 아까 우리 논리값이라는 거 true 혹은 거짓, true, false, 참, 거짓으로 표현돼요. 연산이라는 거는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등식도 결과값이 있습니다. let C, let D 해서 결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논리값으로만 떨어져요. true냐, false냐.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조건문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 요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자, 그 밖에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는 equal 두 개로 표시합니다. 이게 같다예요. 다르다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느낌표 equal로 표현해요. let x는 1, let y는 2, x, y. 말 되나요? 안 되죠? let z는, 그럼 얘는 뭐겠어요? false겠죠. 대신에 앞에 걸 느낌표로 바꾸면요. 1과 2가 다르다. 말 되죠? 그럼 그때 z는 true가 되겠죠.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이는 3개짜리가 있습니다. equal 2개 하고 느낌표 있고, 얘네를 항등 연산자라고 불러요. 용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어차피 이거 한자어기 때문에. 자, 3개짜리랑 얘는 완전 항등 연산자라고 불러요. 차이가요, 2개짜리는요, 내용만 비교하기 때문에 문자열 1과 숫자형 1을 같다고 판단해요. 따옴표로 감싼 1을 하고 숫자 1을 같다고 표현. 어차피 내용은 다 1이잖아요. 근데 완전 항등 연산자는 데이터 타입까지도 일치해야만 같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문자열 이렇게 3개짜리를 넣으면 이건 거짓이 돼요. 근데 이 완전 항등 연산자도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습관이 돼갖고 그냥 2개짜리를 좀 주로 쓰는 편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3개짜리 쓰는 걸 권장합니다. 숫자 1하고 1.0은 자바스크립트는 정수하고 실수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넘버로 퉁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true로 판정을 해요. 자, 나머지 케이스들 이따 좀 더 예제로 보시고요. 자, 증감 연산자입니다. 스스로 1 증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셀프 플러스에 1이라고 넣었어요. 출력하면 여기서 1 나오겠죠? 스스로 1 증가, 2 되겠죠. 또 스스로 1 증가, 3 되겠죠. 셀프 마이너스는 1이라고 넣었어요. 여기서 1 나오고요. 1 감소, 0이겠죠? 또 1 감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하면 1, 2, 3,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일 겁니다. 1, 2, 3, 1, 0, 마이너스 1. 맞죠? 자, 이번엔 전위 증감 연산자입니다. 프리브 밸류가 1이에요. 자,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프리브 밸류. 앞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돼요. 그럼 여기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프리브 리절트는 100 더하기 2니까 102가 되겠죠. 여기 출력하면 100이 얘는 2입니다. 자, 넥스트 밸류 1이에요. 100 더하기 넥스트 밸류 뿔뿔. 저는 이거 플러스 플러스 귀찮아서 그냥 뿔뿔이라고 읽어요. 자, 얘는 뒷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넥스트 밸류를 먼저 해요. 100 더하기 1을 먼저 해요. 그래서 넥스트 리절트는 101이 되고 나중에서야 얘가 1 증가해요. 그래서 넥스트 리절트는 101, 넥스트 밸류는 2. 요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비교 연산자. x는 100이고 y는 50이래요.
100하고 50이죠. 자, 100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럼 compare 1은 true. x가 y보다 크다. 이것도 말 되죠? compare 2는 true.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말 안 되죠? compare 3는 거짓, false. x가 y보다 작다. 100이 50보다 작다. 말 안 되죠? compare 4는 false. 그래서 여기 출력하면은 이렇게 봤던 애들이 쪼르륵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연산자예요. A1이 문자열 1이래요. 그리고 A2는 숫자 1, 그리고 A3는 1.0, 그 다음에 A4는 true. 자, 내용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1과 숫자 1은 같은 거예요. 문자열 1하고 숫자 1은 같은 거예요. 자, 문자열 1하고 숫자 1.0. 자바스크립트는 1하고 1.0 구별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가 같으면 당연히 밑에 것도 같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1과 그 다음에 true. 이것도 같아요. 어떻게 같냐? 그 컴퓨팅적으로 봤을 때요. false는 숫자 0에 대응됩니다. 없는 거니까요. 거짓은 없는 거니까 숫자 0에 대응됩니다. true는요. 사실상 0을 제외한 모든 숫자에 대응됩니다. 그 중에 1이 대표값이에요. 그래서 true를 숫자로 변환하면 1로 변환돼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 1하고 같아요. 같네요? 같습니다. 자, 숫자 1과 1.0 두말할 거 없이 같죠. 자, 숫자 1과 true. 아까 true가 1에 대응된다 그랬죠? 같죠. 1.0과 true 같은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합니다. 문자열 1과 숫자 1은 얘는 스트링. 위에 건 넘버죠. 타입이 다르니까 이걸 같다고 하면은 false예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1과 1.0. 1.0도 넘버죠? 달라요. 문자열 1과 true. 스트링과 불린이죠? 달라요. (1과 1.0) 둘 다 넘버죠? 같아요. 1과 true 넘버와 불린이니까 달라요. (1.0과) true입니다. 다릅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로 가볼게요. 문자열 1하고 B2는 숫자 1이에요. 이게 다르다. 자,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두 개짜리로 하면. 같은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다른 건, 같은 건데 지금 다르다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false가 됩니다. 문자열 1과 1.0 1이나 1.0이나 매한가지라고 했어요. 여기도 false예요. 문자열 1과 true true는 숫자 1에 대응된다 그랬죠? 결국은 첫 번째 규칙이랑 맞네요. 거짓이니까 false. 숫자 1하고 1.0 다르다. 이건 대놓고 거짓이죠. 뭐. 숫자 1과 true. true는 숫자 1에 대응된다 그랬죠? 다르다? 말 안 되죠? 거짓. 1.0과 true가 다르다. true는 1에 대응된다 그랬죠?
같은 건데 다르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거짓. 자, 근데 3개짜리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열 1과 숫자 1. 얘는 스트링. 얘는 넘버. 타입 다르니까 다른 거 맞죠? 그러니까 true. 자, 문자열 1과 1.0. 마찬가지로 스트링과 넘버니까 true예요. 다른 거 맞아요. 문자열 1과 true. 다르다. 스트링과 불린이니까 다른 거 맞아요. true. 세 개짜리는 각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각 써보세요. 데이터 타입 기억이 안 나시면 타입 오브 연산자로 출력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것들은 결과 확인하기 전에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결과가 바로바로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시면은 될 때까지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B2 숫자 1이에요. B3 1.0이에요. 숫자 1은 데이터 타입 넘버죠. 1.0은요 넘버죠.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데이터 타입도 같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우겨요. 거짓이죠. 앞에 거 3개는 다른 걸 다르다고 했으니까 true예요. 근데 얘는 같은 걸 다르다고 하고 있으니까 false예요. 자, 1.0과 true입니다. 넘버와 불린이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3개짜리는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맞으니까 true예요. 같다가 true고 다르다가 false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말이 돼야 true고 말이 안 되면 false예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논리연산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논리연산자가 양이 좀 많은데. 논리연산자는 다음 교시에 보고요. 이번 교시에는 7번만 볼게요. 사막연산자인데요. 사막연산자는 여기 교환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 있네요. 간단해요. 3항. 말 그대로 항이 3개예요. 물음표, 콜론. 첫 번째는요, 조건식이라고 돼 있는데, 조건식이라는 거는 결과가 참이나 거짓으로 판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게 참이면 이 변수에 첫 번째 값이 들어갑니다. 참인 경우에.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두 번째 값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자주 쓰거든요. 자, 그래서 age1이 19래요. 자, 19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거짓이죠.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값이 타입1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게. 그래서 당신은 청소년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age2는 22래요. 22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러면 성인이라는 값이 타입2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요번 교시요. 증감연산자, 비교연산자, 그리고 사막연산자에서 요거 2개까지만요. 왜냐면 마지막 블록은 6번 논리연산자를 보셔야 해석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5시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